제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서울과학고 같은 데서 강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과외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과학고를 간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제 주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 영재 같기도 한데 혹시 한번 만나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 애가 그 영재원이나 영재교육에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한번 의견을 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재, 수재, 천재의 차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영재에 대해서 미국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재란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탁월한 성취를 할 것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과 또 국가, 사회를 위해서 그냥 정규 과정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을 추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을 영재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딱히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갈고 닦은 노력과 어떤 끈기, 흥미로 인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된 사람을 수재라고 합니다. 그럼 천재는 뭘까요? 영재 중에서도 정말 이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영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자기의 포텐셜을 터트리면 그걸 천재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을 영재라고 했냐면은 I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능력과 이 뇌의 활동을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가드너라는 분이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을 새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인데요. 가드너가 말하는 다중지능 이론에서 사람의 지능은 어떤 조건을 가진 걸 지능이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이고 사회적으로 그걸 판별할 수 있는데, 뇌의 어떤 부분이 그것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드너는 어떤 능력들을 지능이라고 하냐면 언어, 음악, 논리수학, 신체운동, 공간, 인간 친화, 자기 성찰, 자연 친화, 실존적 지능까지 9가지를 인간이 가진 지능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이란 단순히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재성이란 무엇이냐면 문제를 분석하고 창조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영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턴버그라는 사람도 영재성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영재성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재는요, 문제를 알려줬더니 문제를 잘 풀어, 학습지를 풀었더니 점수가 잘 나와, 뭐 이렇게 막 시험을 봤더니 시험 점수가 잘 나와, 이런 걸로는 영재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재성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실제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재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짜장면 이렇게 막 젓가락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 봉지 뜯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너 이거 왜 그렇게 된 줄 아냐? 야, 이 안에는 디스로케이션이 뭉쳐가지고 이 재료가 점점 부리틀해지면서 이게 이렇게 뜯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친구들이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 계속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또 보고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영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던가 스포츠에서도 영재성, 천재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영재성이 있는지, 얘가 진짜로 영재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반복되는 거를 시켜놨을 때 새로운 것을 거기서 발견해내느냐,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해석해내느냐를 보시면 얘가 영재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학습지가 필요하냐, 학습지 수학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리면서 최상위권하고 최하위권한테만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와서 보니까 너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예전 문제가 너무 그렇게 푸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냈어. 근데 그 방법이 맞아. 그런 친구들이 영재성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걸 계속 시키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원리를 파악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사람. 만약에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공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보면서 쟤는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가 영재라는 거죠. 단순히 2차 방정식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2차 방정식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친구들이 영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지 수학을 하는 걸 보면 아, 내 아들이 영재구나, 내 딸이 영재구나, 아니면 영재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이 영재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영재성 있는지 좀 봐달라. 그런데 사실 그건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95%는 영재가 아닙니다. 그럼 영재 교육을 정말 받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재 교육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재를 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과, 두 번째는 영재를 찾아내는 것도 영재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영재 교육을 한번 참여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영재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 여기에 맞는지, 내가 이 분야에서 영재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의 영재성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게 공부에 있어서 내 영재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영재학교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으시는 거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갔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서 영재성인지 확인해보시고, 영재가 아닌데 영재학교에 가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난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요, 영재가 아니더라도 수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영재가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